뉴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그 대표적인 게 저궤도 위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 지구 중력하고 대기 마찰 때문에 평균 수명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인즉슨 같은 품질의 통신 데이터를 쏴주려면 계속해서 위성을 쏴야 되고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반복 수주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재 부품 장비까지 공격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부품 쪽으로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술력 가지고 있죠. 그리고 비용에 대한 효율화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 강국이 비단 특정 전통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산업에서도 먹힐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안녕하세요. 투자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 더벨 구혜린 기자입니다. 오늘은 신한자산운용의 솔 ETF 마케팅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영롱 ETF 컨설팅팀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자산운용 솔 ETF를 맡고 있는 ETF 컨설팅팀의 김영롱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장님, 오늘은 한번 우주항공 산업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스페이스X 상장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다들 다 그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면서 시장이 핫한 섹터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의견 좀 얘기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스페이스X라는 이 공룡 기업이 기업 공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전부터 큰 이슈가 됐었고 역대급 IPO를 실행을 했죠. 근데 사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우주 항공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시장 전면에 나서고 있고, 그리고 실적들이 찍히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 이런 숫자들이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유동자금이 많이 모였으니까 이 돈은 주로 뭐 스타쉽 양산을 한달지 아니면 우주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하는 데 쓰이고, 또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 제조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텐데, 이 말인즉슨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비단 스페이스X 그 안에만 담기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 상황 전반으로 낙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업의 성장 속도도 더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계속 순항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사실 우주 항공 산업에서 어떤 특히 발사체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약간 제약을 받았었던 게 미국 정부가 환경 규제를 굉장히 깐깐하게 가져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런 환경 규제에 대해서도 좀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상업적으로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 경제가 2035년에 1조 8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섹터나 산업 하나만으로 국가 단위의 GDP 규모의 이런 크기로 확장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민간이 주도하는 이 산업이 수익성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우주항공이 당장 돈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을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뉴스페이스의 특징이 민간 기업이 주도로 하는 우주항공 산업인데, 민간 기업이 돈 안 되는 데는 사실 투자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돈이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세워지니까 여기에 돈을 투입하고 있는 건데,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스페이스X의 그 위성 인터넷인 스타링크 있지 않습니까? 최근 3년 동안의 가입자가 8배가 늘어나면서 지금 1,00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만 매출이 올해 한 30조 원 나타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구축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잘 아시는 우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으로는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여기서도 곧 수익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자, 한 가지 좀 다른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 우주항공 산업이 비단 우주항공을 영위하는 산업, 기업 혹은 어떤 테크 기업에만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약 분야에서도요, 이런 우주 환경의 미세 중력에서
똑같은 원재료를 가지고도 10배 이상의 약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 우주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우주 대기 상태에서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이것이 섹터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할 수도 있다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좀 예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시작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 아니면 특정 산업군에만 집중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런 섹터의 확장 속도는 훨씬 가파르게 나타날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예. 약간 구분이 어려운데 올드 스페이스랑 뉴 스페이스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올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의 우주항공 산업 시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실적 수주도 내면서 그 잘 아시는 나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항공 산업이 커지는 건데 하다 보니까 어떤 속도에 대한 한계도 있고 예산에 대한 한계도 있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들고 민간 기업이 뛰어들면서 뉴 스페이스 시대가 됐고 이 뉴 스페이스 시대는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상업화되어 있는 우주항공 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투자분들이 우주항공 섹터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네. 할 때 네. 당연히 해외 기업 위주로 보는 게 좋겠죠? 당연이라고 하면 또 좀 애매해지긴 합니다만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 특히 어떤 발사체나 우주 데이터 센터를 주도하고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미국의 특정 업체들이니까 당연히 미국에 대한 투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이 기업들과 연관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이제 기타 다른 국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걸 미국 기업으로만 국한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제일 좋은 게 ETF일 텐데 네.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생각나는 ETF들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특정 ETF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 우주항공 ETF에 투자할 때 어떤 주의점들이 필요할지 그리고 어떻게 ETF를 선별할 수 있을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올드 스페이스, 뉴 스페이스로 우주항공 산업을 나누기도 하는데 ETF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우주항공 ETF들을 보면 이 올드 스페이스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순수 우주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물론 있지만 그 올드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방산 기업들도 한 절반 정도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외에도 꼭 방산이 아니더라도 테크 종목들이 들어가는 있는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나누기는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전통 방산 기업들이 들어간 ETF가 안 좋습니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방산이란 게 사실 국가 수주 모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이 찍힐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성을 담보로 하는 ETF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다만 지금 우주 산업의 확장 속도를 따라가려면 순수 우주 항공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만 투자하는 게 플러스 알파를 내기에는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운용사들의 ETF를 보더라도 이런 전통 방산은 완전히 제외하고 순수 우주항공 기업으로만 구성이 된 ETF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주 데이터 센터랄지 저궤도 위성 이와 관련된 산업 그리고 이런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집중된 ETF를 보시면 요즘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사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산업의 확장 속도를 투자 수익률로도 어느 정도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국내에 집중된 ETF는 지금 거의 없지 않나요? 엄청 많죠.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타사의 상품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 전통적인 ETF 안에는 방산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순수 우주항공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그 방산 산업과 좀 짬뽕이 돼 있는 기업들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 나왔었던 총 한 5개의 ETF, 그러니까 우주항공 산업만을 그 영위하는 미국 기업 ETF들은 있는데 순수 우주항공만 갖고 있는 그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ETF는 많지는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솔 ETF에서 그래서 그와 관련된 ETF를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탑10이랑은 다른
아예 그런 ETF겠네요. 말씀하신 김에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 솔 미국 우주항공 탑10 ETF 같은 경우에는 이 우주항공 산업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 10종목을 압축 투자하는 ETF였는데 사실 이들에게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소부장을 납품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제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도 할 뿐더러 또 기술력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물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군이기도 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출발 자체가 좀 느리긴 했었거든요. 다만 우주항공청이 2024년에 설립된 이후에 계속해서 정부 정책적으로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관련한 예산도 올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우리가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함께 비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능력들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점들이 우주항공 산업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냥 기대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국의 기업들에게 소재 부품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고 공급 계약을 맺고 있고 이게 실적 모멘텀으로 찍히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선별해서 투자한다면 조금 더 분산되면서도 전략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이런 K 우주항공 밸류체인 기업에 투자를 하는 솔 우주항공 밸류체인 ETF를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기업의 시장에 상장시키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밸류체인 ETF 안에 들어가 있는 완전히 코어 핵심인 우주항공 산업을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 제외하고 그 납품하는 소부장 이런 종목들은 좀 어떻게 돼요? 저희 우주항공 밸류체인에 구성된 종목을 간단히 보시면 일단 인텔리안테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위성 안테나 제조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회자가 많이 됐었던 게 어쨌거나 스페이스X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부장을 납품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일례로 HBM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핵심 하드웨어를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중간 물류 과정에서 관리하는 쪽이 또 스피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ETF 안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의미 있는 비중을 두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뭐 세트레가이나 한화 시스템까지 업스트림부터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까지 해서 지금의 기술력과 함께 실적 모멘텀이 있는 그래서 숫자가 찍히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 이 ETF에 담게 됐습니다. 근데 K 우주 소부장 기업들도 결국에 수주전에서 살아남아야 될 텐데 네. 이들이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좀 종목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것도 좋은 지적인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 뉴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그 대표적인 게 저궤도 위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 지구 중력하고 대기 마찰 때문에 평균 수명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인즉슨 같은 품질의 통신 데이터를 쏴주려면 계속해서 위성을 쏴야 되고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반복 수주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재 부품 장비까지 공격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부품 쪽으로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술력 가지고 있죠. 그리고 비용에 대한 효율화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 강국이 비단 특정 전통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산업에서도 먹힐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진입 장벽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벌써 스페이스X 같은 주도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다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국내 기업에 대한 기대감들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주항공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은 미국 기업도 그렇고 유럽 기업도 그렇고 중국의 기술이나 중국의 부품을 사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논 차이나 프리미엄을 받아갈 수 있는 그 수혜 기대감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어떤 기술력, 그다음에 비용의 효율성, 그리고 어떤 지정학적인 이득, 그러니까 반사 이익까지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돌발 질문 하나 드려보면은 근데 이미 이 종목들도 스페이스X 때문에 좀 밸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는 아닌가요?
밸류가 많이 올라갔었죠. 갔었다가 또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시장 내에서 이제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AI 반도체나 이제 로봇 쪽으로 매기가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 우주항공 산업의 국내 기업들은 또 그만큼 많이 하락했습니다.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게 그만큼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성장 산업이고 아직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에 잡히는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특정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뉴스 플로우가 받쳐주지 않으면 관심에서 멀어지고 급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우주항공 산업 같은 신성장 산업에는 ETF가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특정 종목들을 내가 하나, 두 개 꼽아서 샀다가 이렇게 큰 변동성 시장에서 종목마저도 하루에 뭐 10%, 20%씩 빠져버리면 이거 개인 투자자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분산해서 조금 더 산업의 트렌드를 쫓아갈 수 있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개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금 투자 제약도 많고 가격 변동도 좀 심한 상태인데 이럴 때일수록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ETF 투자가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우주항공 납품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텐데 국내 최초로 상장된 밸류체인 ETF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시장 인터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